2014년도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2년 3개월 만에 올해 초 근로자 이사제가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로자 이사제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국내 첫 1호죠. 첫 1호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신 주인공을 모시고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연구원의 배준식 근로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근로자 이사 1호십니까?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 이사시냐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네. 아직 뭐 실감이 사실 지난 1월 5일 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1월 5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안 되셨네요, 그럼? 예. 그 이후부터 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고요. 네. 상당히 참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하고 이사는 좀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근로자 이사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하겠어요, 그죠? 약간 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직원이면서 또 동시에 임원이 또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네. 직원들을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하는 그런 직위니까요. 조금 뭐 직원과 그 임원들 간의 이제 네. 어떤 갈등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근이시죠? 상근이십니까? 아,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세요? 예, 예. 그러면 연구원 활동도 하시고 연구 활동도 하시고 예, 그 지금 물론입니다. PhD시죠? 박사시죠? 예, 예, 예. 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산하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학 박사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연구 활동도 하시고 예. 또 이사회가 열리면은 그 이사회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바쁘시겠네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이제 주로 물론 언론을 많이 탔습니다만은 또 이제 배준식 이사님은 경제학 박사시고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서울연구원이 네. 연구원 특성상 그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많은 보조를 하고 있죠. 그 서울시 행정부문에 대한 건가요? 정책 개발이라든가 아니 사실상 전 분야입니다. 뭐 그래요? 도시행정, 뭐 교통, 사회복지, 경제 등등 해서요. 네. 사실상 서울시 전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또 당면 그런 현안에 대한 연구라든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팀이네요. 일종의 종합 싱크탱크라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그 조정교부금 서울시 자치구에 주는 이제 조정교부금에 네. 대한 교부율을 산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도 자주 들리십니까? 서울연구원에? 싱크탱크니까 자주 들리셔서 얘기를 많이 들어야겠네요. 제가 기억하로는 한 두세 번 정도 들리신 것 같습니다. 하루에요? 아니요. 그럼요. 제 기억은 과거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한 두세 번. 취임 이후에요? 예, 예. 네, 좀 자주 오시면 더 좋을 물론 뭐 리포터로 보고를 많이 받으시겠죠? 예, 예. 자, 그 배준식 이사님, 그 근로자 이사제 지금 이제 1호신데요. 근로자 이사. 예. 좀 우리 일반인들이 잘 좀 들을 수 있게 어떤 거다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 이사라는 것은 이제 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그 최고이사 결정기구가 이사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근로자가 그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시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원 100명 이상인 그 서울시 산하기관에 의무적으로 그래요? 도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또- 서울시 산하단체는 이제 올해부터 무조건 예. 근로자 이사를 한 명 이상 둬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인원이 적으니까 한 명만 둔 건가요?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300명 네. 이하는 한 명인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저 이사님은 어떻게 뭐 연구원장 임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해서 이사로 물론 됐습니까? 저기 직원들 선출에 의해서 됐습니다. 선거하셨어요, 그럼? 예, 예. 그렇습니다. 경쟁 후보도 있었습니까? 경쟁 후보도 있었죠. 아, 예. 야.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이제 그 재직 인원의 네. 5%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선거는 이제 직접 투표 방식에 의해서 네.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재적 인원의 80.4%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이사님? 저는 53.4%. 과반수 이상 그냥 바로 얻으셨네요. 예. 근데 왜 저는 궁금한데 이 국내에서의 근로자 이사제가 처음 도입된 곳인데 왜 그 우리 저 이사님은 연구원님은 그 근로자 이사에 그 출마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제가 이제 직협에 있는 저희 내부에 이제 직협이 있습니다. 직협, 직장 협동 직장 협의회. 협의회.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과 이제 꾸준한 그 이제 그 협의 과정을 거쳤고 네. 또 주위에서 뭐 주위 분들이 많이 한번 나가봐라. 아니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선거 유세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좀 그 저희 원장님이나 이 네. 경영진에 네. 조금 쓴소리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셨군요. 예, 바른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원장님하고 형구씨 별로 마음에 안 드셨군요. 그래서 뭐 얘기하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원래 근로자 이사제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여쭤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호로 되셨지만은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박원순 시장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예, 예. 뭐 유럽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상당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군요. 그 근로자 이사제가 지금 사실상 이제 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처음에 박 시장이 발표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장점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배 이사님이. 장점이라고 네. 하면은 네. 이제 사실 이게 그 민간 기업에서는 조금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우려도 하고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헌법상에서 보장된 그런 그 어떤 자유시장 경제 질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그 어떤 근로자들의 그 경영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의 책임성이나 주인 의식을 강화해서 네. 협력적 가버넌스 협치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헌법의 기본 가치에 부합을 하고요. 네. 또 근로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서 이제 노사 분쟁을 감소시킨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상승해서 네. 상승을 통해서 또 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래서 이 서울연구원에서 또 이것을 최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다른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 도입을 할 때 좋은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이사회는 한 번도 안 하셨겠네요. 아마 이제 돌아오는 3월 달에 그래요?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 안건도 미리 받아보시고 아직은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직장에 이제 다른 연구원들하고 또 상의도 하셔야 될 거고요. 예,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근로자 이사제는 어떤 점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향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연구원이 발전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 이사제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동안에는 이제 직원이 사실상 그 경영에 참여를 못했죠. 네. 그러니까 경영진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네. 지시라든가 일방 통행식 경영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직원들의 진정한 의미가 내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네.
그 대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이 됐다. 네.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료 연구원들이 굉장히 기뻐했겠네요. 사실 기대가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예. 아직은 뭐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예, 아무래도 자기네들 목소리를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연구원도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요구가 반영되니까 그렇죠. 서울연구원에서 일하는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잘만 하면. 사실 네. 올해부터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직장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 민주주의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저희 원장님도 이제 내세우시는 것이 그래요? 직장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예. 사실 뭐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들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한번 민주주의를 해보자. 그래서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좀 의견 수렴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한번 협력 경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주의라 그러면 참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참여를 이제 근로자 이사제를 통한 참여 그런 예. 걸 끌어내겠다는 건데. 예, 그렇죠. 예. 그럼 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렇군요. 실시를 한 것이죠, 저희가. 예. 그 원장님하고 식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이사 되신 다음에? 저희는 수시로 식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주로 예.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너무 자주 식사를 해요.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시행했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경영권을 훼손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지배구조 내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방만한 경영을 가져올 수가 있다. 또 노동조합의 어떤 노동조합은 지금 없습니다. 연구원에. 네. 기밀 유출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사회 내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임명이 아직 뭐 된 지가 얼마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뭐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근로자 이사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경영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 헌법상에 보장된 그런 네. 것들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투명성 등의 이제 경제 민주화를 네.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OECD 28개국 중에서 지금 18개 나라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이사제를요. 예. 이것을 사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조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네.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조합하고 차이는 어떤 거? 노동조합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우리가 뭐 대기업에서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가끔가다가.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사실상 경영에 참여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 노사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예.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네. 실제로 경영진의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네.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의사 반영을 하는 거니까 네. 조금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은 이 근로자 이사와 노동조합의 차이는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쭤본 것은. 근로자 이사는 네. 사실상 노조를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경영진의 입장에서 또 경영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으로 노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 경영진과 노조의 양 측면을 양자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히려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의 어려운 점을 또 직원들한테 그렇죠. 설명하고 설득을 구하고 예. 또 경영주에게는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들, 힘든 점들을 얘기해 설득을 구해서 한 기업이 상당히 뭐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예. 역할인 거군요. 예. 자, 올해 2017년도에 첫 이사회도 하고 또 이제 근로자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텐데요. 어떤 거 하실 생각입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저는 사실 제 공약도 그렇고 네.
복지 혜택이라든가 소통 활성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어떤 복지 혜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전 직원으로 해소할 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그러고 네. 사실 그동안에 연구원이 외부하고는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었는데 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의 청년 고용 문제하고도 네.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런 우리 연구원들의 이 고용 안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사님은 이제 직장 그 동료분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연구원의 경영 측면에서 요구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뭐 그 직장 동료들에게 설명하셔야 할 텐데 그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경영진 측에서 특별히 요구한 거는 없었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예, 뭐 그냥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협력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시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좀 우리 연구원에 좀 도입을 해서 네. 저희도 좀 협치, 네. 협력 경영을 좀 알겠습니다. 잘 해나갈 네.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배준식 이사님의 1호 근로자 이사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준식 서울연구원 근로자 이사였습니다.